안녕하세요. 소판돈입니다. 제 유튜브 댓글들을 가만히 좀 보면은요, 아무래도 입문자분들이 굉장히 많다, 항상 그렇게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제작하면서 가끔 이 입문자분이나 이제 초보자분들, 이분들을 좀 간과하고서 그냥 좀 내용이 건너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중국에서 저렴하게 구입한 속도계 리뷰를 했었는데, 이 영상도 올리고 나니까 제가 또 입문자분들이나 초보자분들을 좀 간과했구나, 이렇게 느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속도계에 대해서, 이 속도계를 과연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속도계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간과하고 이런 속도계 저 구입해봤습니다, 이렇게 좀 리뷰를 했는데, 아무래도 입문자분들은 핸드폰 쓰면 되지 속도계 굳이 뭐하러 쓰냐, 속도계 왜 써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또 질문들을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속도계를 과연 왜 사용을 해야 되는지, 과연 이게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한번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자, 우선은 속도계 왜 사용할까요? 당연히 말 그대로 자신의 라이딩 속도를 보기 위함이에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은 이 속도계를 사용하는 이유는 내가 라이딩을 했을 때 내 라이딩 데이터를 보기 위함이에요. 대부분의 라이더분들이 이제 자전거를 구입하고 타시다 보면은 자꾸 내 자전거 라이딩에 대해서, 내 엔진, 그러니까 자신 본인의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갈망하세요. 근데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전 데이터들이 있어야 내가 성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속도계를 이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라이더 자신의 성장을 위한 데이터를 보기 위함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좀 예를 들자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전거를 구입을 했어. 그리고 내가 구입한 날로부터 출퇴근 거리 대략 한 5km 정도 되는 거리를 매일 라이딩으로 자전거를 통해서 출퇴근을 했어. 근데 속도계를 통해서 보니까 내가 1주 차에는 대략 한 5km를 한 25분 정도 걸려갖고 매일 왕복으로 잘 출퇴근을 했어. 근데 한 또 3주 차에 다시 보니까 이게 22분, 23분 평균적으로 그렇게 시간이 걸려서 출퇴근을 했어.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존 데이터를 보고 내가 성장을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욕심이 생겨갖고 여기서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여기서 또 평속을 좀 늘리는 방법,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간 지점들을 정해놓고 그 지점을 통과할 때의 시간들, 이런 식으로 성장 기반의 데이터들을 보면서 자전거 생활이 더 즐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나는 성장은 굳이 필요 없고 내가 그냥 멀리 라이딩 다니면서 투어나 다니면서 하는 정도니까 나는 굳이 성장도 필요 없고 데이터도 필요 없다, 그러신 분들은 속도계 안 쓰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또 많이 질문해 주시는 부분이 속도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비싸다, 그냥 나는 스마트폰으로 사용하면 안 되냐,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데이터 보셔도 되죠. 근데 대부분의 라이더분들이 처음에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속도계를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가 속도계로 넘어가는 이유는 대부분이 배터리 문제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인 최신 스마트폰 기준으로 해도 밖에서 낮에 라이딩 할 때는 화면을 최대 거의 밝기로 해놔야 아무래도 시안성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 밝기로 해놓고 기본적으로 어플 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GPS 신호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케이던스 보는 분들은 케이던스 블루투스 센서로 해갖고 또 신호 받고 있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니까 사실 스마트폰 배터리가 굉장히 빨리 광탈이 돼요. 보통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큰 제품들도 한 2-3시간 정도 되면은 배터리가 한 30%, 20% 정도 이렇게 남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가까운 거리를 라이딩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 배터리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인지를 못 하세요. 근데 보편적으로 좀 멀리 다니시는 분들은 당연히 배터리 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또 아무래도 계속 액정이 켜져 있는 상황이고 배터리가 또 계속 사용하니까 스마트폰이 또 발열이 굉장히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마트폰에 또 무리가 갈 것이고, 당연히 스마트폰의 수명은 또 줄어들 것이고, 그리고 요즘의 스마트폰들 가격이 사실 만만하지가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폰 배터리 문제, 그리고 스마트폰 수명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속도계로 가는 것이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갖고 대부분 그냥 속도계를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속도계 이용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또 배터리 문제를 겪으니까 나중에는 또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장착을 해갖고 또 다니세요. 그렇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짐들이 늘어나고 무게가 늘어나니까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결국에는 또 속도계로 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가까운 거리, 한두 시간 내외의 거리를 다니실 때는 스마트폰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배터리나 아니면은 스마트폰 수명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속도계를 구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이 주시는 질문이, 동호회나 아니면 커뮤니티 가보면은 기승전 가민이라는데 처음부터 가민 굉장히 비싸던데 이거 사는 게 맞는 거냐? 이러한 질문도 또 많이 주세요. 근데 이 속도계, 또 더 나아가서 상급 모델들은 뭐 사이클링 컴퓨터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 제품을 고르실 때는 본인이 원하는 데이터가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한번 기준을 잡아 놓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본적으로 뭐 속도, 케이던스, 그러니까 케이던스는 이 분당 페달 회전 수예요. 뭐 케이던스, 그리고 또 심박, 파워미터 뭐 이런 것들도 봐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안쪽에 이런 제품들을 고르시면 되는 것이고, 나는 지도도 필요하고 내 전자식 구동계가 또 연동이 돼야 돼, 이런 분들은 아무리 못해도 최소 한 30만원 이상은 쓰셔야 돼요. 왜냐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면은 우선은 와후부터 엘리먼트 볼트 정도 돼야지 지도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제품이 32만원, 그리고 가민 경우에는 530부터 어느 정도 지도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브라이튼 경우에는 제가 얼마 전에 리뷰를 했던 860 모델, 이런 모델 사야 되고, 그리고 엑스플로바 같은 경우는 뭐 X5 정도 돼야 제대로 된 또 지도를 보실 수가 있고,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도 기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속도계는 가격이 굉장히 좀 들쑥날쑥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자신들이 기본적인 데이터만 있으면 되고, 이 데이터가 또 스트라바 쪽으로 넘어가서 연동이 돼 갖고 더 분석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러시면은 보통 한 10만원, 20만원, 그리고 지도 기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한 30만원 이상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장을 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면은 속도계도 굉장히 중복 투자가 많은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그냥 스마트폰 사용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그냥 이제 속도랑 케이던스 나오든지 아니면은 속도만 나오는 거, 그런 거 뭐 한 5, 6만원 그 정도에 구입해서 또 달고 다니시다가 나중에는 또 GPS 돼야 되고 심박도 봐야 되고, 그런 또 그런 제품으로 또 넘어가고, 또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민 뭐 830, 1030 이런 제품들로 넘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중복 투자가 많은 제품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야기 드린 거를 참 참조하셔갖고 최대한 중복 투자 좀 줄이시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속도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